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한강변 카페에서 지우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데이트 상대의 메시지가 도착한 지 30분이 지났지만 미안, 갑자기 일이 생겨서라는 그 짧은 문장 외에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들어온 한 남자와 어린 소녀의 웃음소리가 그의 고독을 날카롭게 베었다. 그 남자, 민수였다. 싱글데디로 유명한 그 동네의 작은 서점 주인으로 딸 수아와 함께 사는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 수아가 카페 안을 뛰어다니며 아빠, 저기 예쁜 아저씨가 있어. 라고 소리치자 민수는 당황하며 지훈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죄송해요. 우리 딸이. 여기 앉아도 될까요? 민수의 눈빛에 스며든 따스함이 지훈의 차가운 오후를 녹이기 시작했다. 지훈은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자란 28살의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대학 시절 교통사고로 하반신 불구가 된 후 그의 삶은 휠체어와 함께 재탄생했다. 하지만 그 재탄생은 고통스러웠다. 가족의 시선, 친구들의 멀어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 게이로서의 사랑을 숨겨야 했던 그 무게. 오늘 데이트는 그런 그에게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었다. 상대는 온라인에서 만난 오픈 마인드라고 자부하는 사람. 그런데 그 불꽃은 비처럼 꺼져버렸다. 민수는 테이블에 앉으며 수아를 무릎에 앉혔다. 저는 민수예요. 이쪽은 제 딸 수아. 6살이죠. 여기 커피 맛있어요. 수아가 지훈의 휠체어를 보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아저씨, 그건 왜 타세요? 재미있어요. 지훈은 웃음이 터졌다. 아이의 솔직함이 그의 가슴을 울렸다. 응, 재미있지.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기분이야. 민수는 미안한 듯 웃었다. 수아가 워낙 직설적이어서. 피곤하시면 가세요. 하지만 지훈은 가지 않았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카페에서 3시간을 보냈다. 민수는 자신의 서점 이야기를 했고 지훈은 디자인 작업에 대한 열정을 털어놓았다. 수아는 종이와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며 그들을 연결했다. 민수는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며 사회의 싱글데디라는 꼬리표에 지쳐 있었다. 사람들은 항상 어머니 역할은? 이라고 물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아빠일 뿐이에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항상 애 그렇게 사냐고 물어요. 하지만 그게 제 삶이죠. 그 만남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운명의 실마리였다. 다음 날 지훈은 민수의 서점 책향기 앞을 지나다 멈췄다. 창가에 수아의 그림이 붙어 있었다. 휠체어 타는 아저씨와 아빠, 딸이 손잡고 웃는 그림. 지훈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 그림, 수아가 그렸어요. 민수는 놀라며 맞이했다. 지훈 씨, 어서 오세요. 수아가 매일 기다렸어요. 서점은 오래된 책 냄새로 가득했다. 한옥 스타일의 좁은 골목에 자리 잡은 이곳은 서울의 현대적 번잡함 속 작은 안식처였다. 지훈은 책장 사이를 휠체어로 누비며 민수와 대화를 이어갔다. 왜 서점을 하셨어요? 아내가 떠난 후 책이 제 유일한 친구였어요. 수아에게도 이 세상의 이야기를 알려주고 싶었죠. 민수의 눈에 스며든 슬픔이 지훈을 사로잡았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았다. 사고, 가족의 배척, 그리고 숨겨진 사랑. 하지만 그날 저녁 지훈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데이트 상대로부터. 너 같은 사람과는 안 돼. 그냥 재미로 한 거야. 지훈은 창밖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재미. 그의 삶이 누군가의 장난감이었다니. 다음날 서점에 간 그는 평소와 달리 창백했다. 민수는 눈치챘다. 무슨 일 있었어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지만 수아가 다가와 안아주었다. 아저씨 슬퍼. 수아가 안아줄게. 그 순간 지훈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민수는 지훈을 초대했다.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수아가 요리 도와준대요. 민수의 집은 종로의 오래된 아파트였다. 좁지만 따뜻한 공간, 벽에는 수아의 그림이 가득했다. 저녁 식사 중 수아가 물었다. 아저씨,
아빠랑 사귈 거예요. 민수와 지우는 동시에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긴장감. 민수는 이혼 후 여성만 만났고 지훈의 정체성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지훈을 배웅하며 말했다. 오늘 즐거웠어요. 수아가 당신을 좋아해요. 지훈은 대답 대신 미소 지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일기를 썼다. 민수는 빛이다. 하지만 나는 어둠일까? 이 감정은 위험해. 다음 날 서점에서 민수는 책 한 권을 건넸다. 사랑의 형태라는 제목의 한국 소설. 이거 읽어보세요. 사랑은 형태가 없어요. 지훈의 심장이 뛰었다. 그러나 갈등이 시작되었다. 지훈의 친구 태민이 서점을 찾았다. 야, 너 그 아저씨랑 뭐야? 싱글 데디? 조심해. 수아 때문에 복잡해질 거야. 태민은 지훈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지만 그의 말은 지훈을 더 혼란스럽게 했다. 한편 민수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민수야, 수아 엄마 역할 할 사람 찾아야지. 그 서점 주인 아저씨는 뭐야? 민수는 그냥 친구예요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지훈에 대한 호감이 싹트고 있었다. 주말 세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피크닉을 갔다. 봄바람이 불고 벚꽃이 흩날렸다. 수아가 카이를 날리며 웃고 민수와 지훈은 대화를 나눴다. 지훈 씨, 당신의 미소가 좋아요. 사고 후에도 이렇게 밝을 수 있다니. 지훈은 망설이다 털어놓았다. 사고 전에도 밝지 않았어요. 제 정체성을 숨기느라. 민수는 정체성이라고 물었다. 지훈은 숨을 골랐다. 저는 게이예요.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놀라지 않았다. 그게 왜 숨겨요? 당신은 당신일 뿐이잖아요. 그 순간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국에서 쉽지 않아요. 가족, 사회, 모든 게. 민수는 손을 뻗어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저도 알아요. 싱글 데디로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수아가 달려와 아빠, 아저씨, 같이 놀아요. 라고 소리치며 그 긴장감을 풀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수아를 재우며 생각했다. 지훈 씨의 고통. 나도 느껴본 적이야. 그는 과거를 떠올렸다. 아내와의 이혼, 너는 남자답지 않아라는 비난. 그날 밤 그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고마워요. 당신 덕에 제 삶이 밝아졌어요. 지훈은 답했다. 저도요. 하지만 이 감정이 두려워요. 다음 주 서점에서 작은 이벤트가 열렸다. LGBTQ+ 작가의 책 사인회. 민수는 지훈을 초대했다. 와서 도와줘요. 당신의 전문이잖아요. 지훈은 디자인 포스터를 만들었고 행사는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행사 중 한 손님이 중얼거렸다. 이런 주제의 책을 왜 팔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민수는 단호히 말했다. 사랑은 이상하지 않아요. 책은 그걸 이야기할 권리가 있죠. 지훈은 그 광경을 보며 감동했다. 민수는 진짜야. 그러나 이에 램이 터졌다. 태민이 민수의 어머니에게 지훈의 정체성을 말해버렸다. 그 서점 주인, 게이래요. 수아한테 나쁠 거야. 민수의 어머니는 분노하며 민수를 찾았다. 너 미쳤어? 그런 사람과 어울리다니. 수아 생각해. 민수는 엄마, 그건 편견이에요. 지훈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반박했지만 어머니는 서점을 나가며 너희 둘 다 후회할 거야 라고 내뱉었다. 지훈은 그 소식을 듣고 서점을 피했다. 내가 수아를 망치는 건가?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민수는 수아와 함께 지훈의 집을 찾았다. 왜 안 와? 우리 기다려요. 지훈은 문을 열고 눈물을 흘렸다. 당신 가족이 저 때문에. 민수는 안아주었다. 그건 당신 탓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할 거예요. 그 포옹은 그들의 관계를 바꾸었다. 민수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지훈 씨, 저 당신을 좋아해요.
남자로서 지우는 놀라 물러섰다. 하지만 당신은 직진이 아니잖아요. 민수는 사랑은 배울 수 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수아가 끼어들며 나도 좋아. 우리 가족이라고 외쳤다. 하지만 갈등은 깊어졌다. 민수의 어머니가 수아를 데려가려 했다. 이런 환경에서 키울 수 없어 법적 싸움이 시작되었다. 지우는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사라지면 민수는 아니, 당신이 필요해. 우리 셋이 지우는 변호사를 찾았고 태민도 도왔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 지켜줄게. 재판날 서울 가족법원. 민수의 어머니는 싱글데디가 게이 친구와 사는 건 비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지우는 증언대에 섰다. 저는 지훈입니다. 민수 씨와 수아를 사랑해요. 가족은 혈연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의 말은 법정을 울렸다. 판사는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민수의 양육권을 인정했다. 그 후 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수는 서점을 확장했고 지우는 LGBTQ+ 디자인 프로젝트를 맡았다. 수아는 학교에서 우리 집에 멋진 아저씨 있어 라고 자랑했다.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왔다. 지훈의 과거 연인이 돌아왔다. 나랑 다시 해. 민수는 그냥 호기심이야. 지훈은 아니, 민수는 진짜야 라고 거절했다. 최종 고백의 밤, 한강다리 위 민수가 무릎 꿇었다. 지훈, 나랑 함께해. 영원히.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수아가 꽃을 들고 달려왔다. 축하해요. 서울의 불빛이 그들을 비추었다. 사랑은 편견을 넘어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한강변 카페에서 지우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데이트 상대의 메시지가 도착한 지 정확히 30분, 그 짧은 미안, 갑자기 일이 생겨서라는 문장만이 그의 화면을 채웠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으로 스며드는 회색빛을 바라보는 그의 가슴은 이미 차가운 비에 젖어 있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들어온 한 남자와 어린 소녀의 밝은 웃음소리가 그의 고독을 칼처럼 베어냈다. 남자는 민수였다. 35살, 종로의 작은 서점 책향기를 운영하는 싱글데디. 그의 딸 수아는 6살, 밝은 눈망울에 호기심이 가득한 아이였다. 수아가 카페 안을 두리번거리다 지훈을 발견하고 아빠, 저기 휠체어 타는 예쁜 아저씨 있어. 라고 소리치자 민수는 당황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너무 직설적이라. 여기 앉아도 되나요? 자리가 없어서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이름은 김지훈, 28살 그래픽 디자이너. 3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후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가족의 동정 어린 시선, 친구들의 점점 멀어지는 발걸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 게이로서의 사랑을 숨겨야 했던 그 무거운 짐. 오늘 이 데이트는 온라인 앱에서 만난 오픈마인드 상대와의 첫 만남, 희미한 희망의 불씨였다. 그런데 그 불씨는 비바람에 꺼져버렸다. 민수는 테이블에 앉아 수아를 무릎에 올렸다. 저는 박민수예요. 이쪽은 수아요. 6살이죠. 커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하실래요? 수아가 지훈의 휠체어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아저씨, 그거 타면 재미있어요? 나도 타볼래. 지훈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아이의 순수함이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살짝 녹였다. 응, 아주 재미있어.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기분이야. 수아는 비행기 좋아해?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민수는 서점 이야기를 꺼냈다. 책이 제 삶의 전부예요. 아내가 떠난 후 수아와 책으로 버텨왔죠. 지우는 자신의 작업실을 떠올렸다. 저는 디자인을 해요.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영감을 얻죠. 하지만 요즘은 영감이 잘 안 떠올라요. 3시간 동안 그들은 웃고 이야기했다. 수아는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며 아저씨, 이거 봐. 우리 셋이 손잡고 있는 그림이라고 자랑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창가에 앉아 그날을 되새겼다. 민수 씨의 미소, 따뜻해.
하지만 나는 왜 항상 혼자 남을까? 다음 날 그는 우연히 민수의 서점 앞을 지나쳤다. 창문에 붙은 그림, 휠체어 아저씨와 아빠, 딸이 웃는 모습.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민수가 환하게 맞이했다. 지훈 씨, 어서 오세요. 수아가 당신 그림 그렸어요. 서점은 오래된 나무 책장으로 가득한 한옥 골목의 보석 같은 곳이었다. 지훈은 휠체어로 책 사이를 누비며 민수와 이야기를 나눴다. 왜 서점을 하셨어요?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무너진 후 책이 제 유일한 위로였어요. 수아에게 세상의 다양성을 알려주고 싶었죠. 민수의 눈에 스며든 슬픔이 지훈을 끌어당겼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털어놓았다. 사고 후 가족이 저를 버렸어요. 부담이라고요. 그리고 제 사랑은 숨겨야 했죠. 그날 저녁 데이트 상대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너 같은 사람과는 안 돼. 그냥 재미로 한 거야. 장애인 게이. 웃기네. 지훈은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다. 눈물이 흘렀다. 내 삶이 누군가의 장난. 다음 날 서점에 간 그는 창백했다. 민수는 눈치챘다.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요. 지훈은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수아가 다가와 안아주었다. 아저씨 슬퍼. 수아가 안아줄게. 아프지 마. 그 따스함이 지훈의 벽을 무너뜨렸다. 며칠 후 민수가 초대했다. 집에서 저녁 먹어요. 수아가 김치찌개 만들었대요. 민수의 집은 종로의 오래된 아파트, 벽에 수아의 그림이 가득한 따뜻한 공간. 식사 중 수아가 물었다. 아저씨, 아빠랑 사귈 거예요? 같이 살자. 민수와 지훈은 웃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긴장. 민수는 이혼 후 여성만 사귀었고 지훈의 비밀을 모르고 있었다. 배웅하며 민수가 말했다. 오늘 즐거웠어요. 수아가 당신을 가족처럼 생각해요. 지훈은 미소로 답했다. 집에서 그는 일기를 썼다. 이 감정은 위험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다음 날 민수가 책을 건넸다. 사랑의 형태. 사랑은 모양이 없어요. 자유로워요. 지훈의 심장이 요동쳤다. 지훈의 일상에 민수와 수아가 스며들었다. 매일 서점에 들르는 게 습관이 되었다. 태민, 지훈의 대학 동기이자 유일한 아우팅 친구가 서점을 찾았다. 야, 이 아저씨랑 뭐야? 싱글 데디? 수아 때문에 복잡해질 텐데 조심해. 태민의 걱정은 지훈을 불편하게 했다. 태민아, 너도 알잖아. 나 같은 사람한테 기회는 드물어. 한편 민수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민수야, 수아 엄마 역할 할 사람 찾아. 그 서점 손님 아저씨는 뭐야? 장애인. 민수는 그냥 친구예요. 엄마라고 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주말 피크닉에서 지훈은 털어놓았다. 저는 게이예요. 민수는 그게 왜 문제예요? 당신은 멋진 사람이에요. 수아의 카이가 하늘을 날리며 그들의 유대를 상징했다. 하지만 태민의 실수로 민수의 어머니가 알게 되었다. 게이. 미쳤어. 갈등이 시작되었다. 지훈은 내가 사라질게 라고 했지만 민수는 아니, 함께 싸워라고 했다.